근데 이무석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자기 이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정신분석에 의해서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정말 뭔가 좀 그 남다른 뭔가 사연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보통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맘 TV 안녕하세요. 투나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성장 아카데미 대표 한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근데 왠지 가을이 되면 뭔가 마음이 허하다, 외롭다 막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뭔가 심리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엄마 심리 테라피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무석 박사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엄마들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이 책에서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지? 그 내면 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내면 아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떤 형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러면 그 내면 아이라는 걸 큰 주제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면 아이는 그 내 안에 어린 시절에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를 의미하고요. 그 내면 아이 성격을 보면 부족한, 미성숙한 아이인데 질투가 많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분노가 되게 많은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스다님은 어떤 내면 아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이남 1녀거든요. 둘째예요. 네. 그러니까 둘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체계가 약간 열등감이 좀 많아요. 네. 저는 아마도 열등감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내면 아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저는 조급한 아이? 제가 아이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유치원 셔틀버스를 놓쳤을 때.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는데 그 경우에 제가 너무나 아이한테 화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부분에서 별거 아닌 포인트에서 이렇게 화를 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항상 자기 전에 책가방을 챙겨 그리고 학교에 지각하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서두르는 모습?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조급한 아이의 내면 아이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사회생활 할 때는 도움이 되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그 시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놀랬죠. 저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자문하죠. 엄마들이 그러면 그런 내면 아이가 모두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그렇겠네요. 뭐 나쁜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도 실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규칙을 알려주는 거는 맞는데 그럼 그게 틀린가요? 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머님이 하나 더 하셨으면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간의 여지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잘 못 해내면 이 규칙이 왜 너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알려줄 때 어떤 규칙의 시간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가 구자나 팔자에 갈 때 뭐를 해야 되지? 라고 알려주셔서 아이가 생각해서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구가 되면 너가 양치를 하는 시간인데 양치해가 아니라 구가 되면 뭘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또 하나는 이 규칙이 잘 수정이 안 된다면 이 규칙을 네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양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시간에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면 아이를 자리잡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엄마는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좋은 거울이 된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아이에게는 부모가 좋은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만약에 좌절하거나 되게 속상해했을 때 부모는 그것을 되게 좋은 방향으로 표현해 주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더 다그친다거나 너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해주는 거는 좋은 거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좋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 엄마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또 이제 반복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엄마가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유치원에 돌아온 아이를 그렇게 좋은 거울로 받아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내가 행복한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과 중에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점심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서 집에 와서 아이를 맞으면 왠지 그날은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잘 놀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이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지 되게 좋거든요. 네. 자기 이해 지능은 사실 엄마들에게 나에 대해 뭐 설명해봐 이랬을 때 사실은 저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라던가 제 이름은 뭐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되게 근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을 자기 이해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무석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자기 이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정신분석에 의해서 자기의 뭐 꿈을 들여다보거나 전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해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자녀의 어떤 행동들도 내가 불편하고 내 관계가 되게 안 좋았을 때 그 이유를 아이나 대상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관계가 지금 힘들지? 왜 버겁지? 이거를 되돌아보면 내 어린 시절과 맞닿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왜 힘들어하는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꿈 같은 거를 잘 들여다보면 되게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정말 뭔가 좀 그 남다른 뭔가 사연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보통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왜 있잖아요. 제가 뭐 되게 막 심적으로 막 망상이 있고 막 이상한 막 태도를 보여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그냥 아주 작은 거예요. 상담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되게 위험 수위의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제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담을 의뢰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우선 그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첫 번째 단계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책 소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이해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또 나를 좋게 비춰보는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너무나 통찰력 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